퇴직 후의 첫날 아침을 기억하시나요? 늘 가던 출근길이 사라지고 익숙했던 명함도 더 이상 쓸 일이 없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소득은 없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몸은 아직 멀쩡한데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회사는 거의 없죠. 그럼 알바라도 할까? 하고 알아보면 시급 1만 원도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자격증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실전형 자격증만 있다면 하루 5시간 일하고도 월 2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인기 자격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 사례와 함께 들려드리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 보세요. 1. 60세에 퇴직 후 막막 경비지도사로 월 250만 원 수입. 사례 김철수 60세 전 대기업 생산직 직원. 김철수 씨는 60세 정년퇴직 후 6개월 동안 집에서 무료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좀 쉬자라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특별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돈 걱정을 하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자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이고 경비업체에서 수요가 많다는 정보를 접한 거죠. 김 씨는 4개월간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고 62세에 경비지도사로 취업했습니다. 일하는 방식, 주 5일 근무, 하루 56시간, 월급 250만 원 식대 제공. 김 씨는 이제 내 돈을 까먹는 게 아니라 번다는 사실이 삶에 큰 활력을 줬다고 말합니다. 일도 힘들지 않고 젊은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이라 나이 제한도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지금은 삶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2. 65세에 다시 시작. 중장비 자격증으로 1년 만에 인생 역전. 사례 박상훈 65세 전 자영업자. 박상훈 씨는 60세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빚만 남았고 재취업은 어려웠죠. 그러던 중 친구가 굴착기 포크레인 운전 자격증을 추천해 줬습니다. 65세에 자격증을 따서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는데 중장비 일은 기술만 있으면 나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신중하게 작업하는 장점이 있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하루 평균 5시간 작업. 월 수입 약 28만 300만 원. 일 없을 때는 쉬면서 탄력적으로 일 가능. 박 씨는 처음엔 기계 다루는 게 겁이 났지만 막상 배우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도 기술만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3. 퇴직 후 집에만 있던 62세 주부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재취업. 사례 이정숙 62세 전 전업주부. 이정숙 씨는 남편이 60세에 퇴직하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든 걸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며 본인이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했던 그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막상 일해보니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즐거웠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하루 45시간 근무. 월급 220만 원. 삶의 활력이 생김.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말하는 이정숙 씨. 그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뭐라도 배워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 실전형 자격증으로 대비하자. 퇴직 후 경제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자격증을 따느냐입니다. 60대도 도전 가능한 인기 자격증 6가지. 경비지도사, 경비원 관리 업무, 은퇴 후 인기 직종. 중장비 운전 굴착기, 지게차 등 실무 수요 많음, 나이 제한 없음.
바리스타, 카페 취업 가능, 소자본 창업도 가능.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 수요 증가, 정년 없는 직업? 전기기능사, 건물 유지 보수, 수요 안정적. 드론 조종사, 농업 촬영 등 활용도 높음.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자격증이 내 상황에 맞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도전해 보세요. 퇴직 후 자격증이 인생을 바꾼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정년을 맞이하면 일단 쉬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소득이 없습니다. 몇 년만 지나도 불안감이 커지고 결국 일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오죠. 하지만 50대 후반, 60대 이후의 재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입니다. 다행히 지금의 60대는 예전의 60대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사람이 많아졌죠.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나이가 많아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일은 피하고 싶죠. 여기서 실전형 자격증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5060대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증 3가지와 그 활용법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경비지도사,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비지도사는 60대 이후에도 도전 가능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왜 경비지도사인가? 나이 제한 없음 60세 이상도 취업 가능. 정년이 없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음. 수요가 꾸준하다. 아파트, 빌딩, 공공기관 등 경비 수요 증가. 실제 사례를 보면 정년 퇴직 후 경비지도사를 따고 월 250만 원을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비원과 다르게 경비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라 상대적으로 덜 힘듭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시험은 1년에 한 번. 필기시험 면접 총 46개월 준비 필요. 인터넷 강의 활용 가능. 현실적으로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라면 약 6개월 투자로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1년 내에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중장비 자격증 기술이 곧 평생 직업. 건설업계에서는 젊은 중장비 기사보다 나이 많은 기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험이 많고 신중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 특히 굴착기 포크레인, 지게차, 로더 운전 자격증은 60대 이후에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왜 중장비 자격증인가? 기술직은 나이를 덜 따진다. 초보도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 건설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꾸준함. 하루 56시간 근무 가능. 실제 사례를 보면 65세의 굴착기 자격증을 따고 한 달에 1015일 일하며 월 280만 원 버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단기 알바 형태로도 일할 수 있어서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실기 필기 시험이 필요. 대부분 23개월 준비 가능. 학원 등록 후 실습 필수. 면허 취득 후에는 건설업체나 관공서에서 일자리 찾기. 퇴직 후 운동 삼아 기술 하나 배운다고 생각하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3. 바리스타 자격증 은퇴 후에도 새로운 시작.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카페 창업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직접 취업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한다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 바리스타인가? 나이 제한 없음 누구나 도전 가능. 체력 부담 적음 서서 일하는 정도의 활동량. 카페 취업, 옷 창업 가능 선택의 폭이 넓음. 소통의 기회 손님과의 대화가 활력으로 작용. 특히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가벼운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바리스타 학원에서 12개월 과정 수료. 필기실기 시험 후 자격증 취득. 동네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호텔 카페 등 취업 가능. 경험을 쌓은 후 창업도 고려 가능. 실제 사례를 보면 62세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하루 4시간 근무하며 월 220만 원을 버는 분도 있습니다. 단순한 수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자격증이 은퇴 후 삶을 바꾼다. 퇴직 후에도 배울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5060대에게 추천하는 실전형 자격증 6가지. 경비지도사 정년 없는 관리직 월 250만 원 가능. 중장비 자격증 나이 제한 없이 가능. 월 280만 원 이상. 바리스타 자격증 취업 창업 모두 가능. 월 200만 원 이상.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 수요 증가, 정년 없음. 전기기능사 건물 유지 보수, 수요 안정적. 드론 조종사 농업, 촬영, 감시 업무 활용 가능. 중요한 건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은퇴 후 백수라는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찾아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50대와 60대라면 은퇴를 준비하며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자산일 겁니다. 일을 그만두고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면 과연 통장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특히나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또는 자녀 지원까지 겹치게 되면 은퇴 후 생활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통장 텅 비는 재정 재앙. 모두가 범하는 3가지 실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가장 큰 고민은 당연히 노후 자금일 겁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고 나면 그동안 쌓아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노후가 생각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3가지 실수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런 재정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소비하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예전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할 때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외식비, 쇼핑, 여행 경비 같은 소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소비를 지속하는 건 치명적입니다. 사례 1. 김씨 부부의 끝없는 외식. 김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부부는 둘 다 일할 때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사 먹으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주 3회 이상 외식을 했고 해외여행도 매년 갔어요. 초반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지만 몇 년 지나자 예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절약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법. 은퇴 후에는 소비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여행은 가성비를 따져 계획하며 꼭 필요한 지출을 우선순위에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노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실수. 아직은 괜찮겠지. 그때 가면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준비를 미루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사례 2. 박씨의 의료비 악몽. 박씨는 58세에 은퇴하면서 자신의 건강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3세에 갑작스럽게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활치료와 약값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린 상황에서 의료비 충당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죠. 해결법. 노후에는 건강이 재정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를 포함한 비상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자산의 대부분을 비유동성 자산에 묶어두는 실수. 은퇴 후에는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을 묶어둔 채 현금 흐름 없이 노후를 시작합니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죠. 사례 3이 씨의 집 한 채. 이 씨는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 상환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곤란해졌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했지만 예상했던 가격보다 낮게 팔리며 큰 손해를 봤습니다. 해결법. 은퇴 후에는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퇴직금을 무리하게 부동산에 묻기보다는 현금이나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의 투자에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정리해 볼게요. 소비 패턴 점검. 은퇴 전과 같은 소비를 당연히 여기는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쓰는 비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생활비의 최소 6개월 분량을 비상금으로 따로 두세요. 의료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같은 긴급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높은 자산 비중 늘리기. 집 한 채에 전 재산을 묶어두기보다는 일부는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분산하세요.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만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치명적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 준비하면 충분히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재정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은 모든 은퇴자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로 인해 통장이 텅 비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소비 습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라. 은퇴 후 재정 관리는 소비 습관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에도 소비를 이어가지만 사실 이 작은 소비가 쌓여 큰 구멍을 만듭니다. 특히 외식, 쇼핑, 여행 같은 항목은 필요보다는 욕구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팁. 월 소비 예산을 정하라. 매달 고정 지출 생활비, 공과금과 가변 지출 외식, 취미로 나눠 관리하세요.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을 찾아라. 예를 들어 외식 대신 집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고가의 여행 대신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만족감은 유지하면서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재정계획. 긴급 자금과 생활비 자산을 따로 관리하라.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건강 문제, 주택 수리 또는 가족 지원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긴급 자금과 생활비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팁. 긴급 자금. 생활비의 최소 6개월에서 1년치를 현금이나 유동성 높은 상품의 예금, 단기 채권으로 따로 두세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자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금융 상품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배당 주식, 리츠 REITs 또는 월 지급형 연금 같은 자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산은 은퇴 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는 데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정씨 부부는 은퇴 후 퇴직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긴급 자금 1년치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배당 ETF와
월 지급형 연금으로 나눠 투자했죠. 이렇게 관리한 덕분에 의료비와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기본 생활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 자산의 유동성. 집에 묶인 돈을 활용하라.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집에 묶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 집은 소중하지만 노후에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집에 모든 돈을 묶어두면 생활비나 긴급 자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팁. 주택 다운사이징.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세요. 남는 돈은 긴급 자금이나 생활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목이지 활용.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집 일부를 임대하거나 유휴 자산을 임대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실제 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씨는 은퇴 후 큰 집을 유지하다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생긴 여유 자금 1억 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했죠. 이 투자로 월 3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으며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4. 정서적 안정. 돈만큼 중요한 마음의 준비.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심리적인 요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정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팁. 계획을 세우며 안심하라. 재정 계획이 명확할수록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저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삶의 만족도를 높여라. 소비를 줄이는 대신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는 돈보다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지만 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 재정 관리의 함정을 이해하고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은퇴하고 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요, 젊을 땐 잘 안 와닿습니다. 그냥 노후는 연금 나오고 퇴직금 받으면 대충 굴러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살죠. 그런데 막상 은퇴 시점에 딱 서 보잖아요. 통장 잔고 숫자가 내 인생의 남은 안전망이 되는 그 순간 사람 마음이 정말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 요즘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 진짜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최소한 6억 원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은퇴 생활비 통계, 전문가, 분석,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수많은 은퇴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먼저 제일 마음 아픈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35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던 63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교직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셨죠. 퇴직할 때 퇴직금 2억 원, 연금 예상액 월 180만 원. 뭐 이 정도면 살 수 있겠지 하고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빠듯했습니다. 손주들 생일 챙기고 아플 때 병원 다니고 명절에 자녀들 챙기다 보니까 매달 25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금 180만 원으론 택도 없고 결국 퇴직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라는 게 한번 쓰기 시작하면 금방 바닥난다는 거예요. 5년 만에 2억 중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제야 최소 6억은 있어야 숨통이 트였겠구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59세에 명예퇴직한 김 과장님의 이야기예요. 대기업 다니면서 퇴직금 3억 받고 본인 명의 아파트 하나 있는 상황에서 은퇴했어요. 김 과장님은 여행이 꿈이셨거든요. 퇴직 기념으로 부부 세계 여행, 제주도 별장 마련까지 욕심내셨죠.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 계산을 너무 안일하게 본 겁니다.
서울 집을 전세 줘서 3억 받아 생활비에 보탰는데 월세 살면서 고정 지출이 확 늘어났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여행하며 쓰는 돈까지 겹치니 1년에 6천만 원이 나가더래요. 5년 지나니까 자산이 반토막이 난 거죠. 지금은 다시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 내가 퇴직 직후에 자산 전체를 꼼꼼히 계산해 봤다면 최소 6억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지 않고는 이런 선택 안 했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금은 대비를 잘하신 분 얘기를 해볼게요. 65세 이 여사님인데 은행원으로 오래 일하셨어요. 퇴직 전부터 은퇴 후 생활비를 시뮬레이션 해보셨대요. 월 생활비 250만 원 기준으로 잡고 예상 연금액이 월 120만 원. 그러면 부족분은 130만 원이잖아요. 그걸 30년 버틸 수 있으려면 최소 5억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퇴 전에 집 일부를 정리하고 금융상품으로 바꿔놨습니다. 결국 은퇴할 때 현금성 자산이 6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생활비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시대요.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기라고 하세요. 이게 바로 준비된 은퇴자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왜 하필 6억이냐? 궁금하시죠?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요. 60대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37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연금이 월 1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면 부족분은 매달 100만 200만 원이에요. 이걸 30년 버틴다고 치면 대략 4억에서 7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은퇴 후 최소 자금이 바로 6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첫째, 퇴직 전 50대 시기에 반드시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월 400만 원 쓰고 있다면 250만 원으로 맞춰 사는 훈련을 해보세요. 은퇴 후 가장 힘든 게 소득에 맞춘 씀씀이 줄이기거든요. 둘째, 현금성 자산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은퇴 이후 바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최소 3억 이상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연금 구조를 다양화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3중 안전망을 깔아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만 추가 연금이 있어도 30년간 3억 6천만 원 효과가 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은퇴 직후엔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5년 동안 자산을 반토막 내버리거든요. 그때만 버티면 그 다음부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사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싶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게 어쩌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첫 관문은 6억이라는 문턱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서 갈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현실적인 은퇴 준비 이야기,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들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6억이라는 문턱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숫자와 계산을 통해서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은퇴 후 월 생활비입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4년 현재 60대 부부의 평균 지출은 월 약 310만 원이에요. 물론 사는 지역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50만 원은 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연금을 따져봅시다. 평균적으로 60대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은 월 180만 원 정도예요. 많아봐야 200만 원, 적으면 100만 원도 안 되죠. 그러면 매달 최소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이 돈을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퇴직 전까지 모아둔 자산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30년 룰이에요. 평균 수명 83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수명까지 생각하면 30년은 잡아야 합니다. 은퇴 시점이 60세라면 90세까지 버틴다고 가정하는 게 안전하죠. 그렇다면 매달 부족한 100만 원씩 30년 단순 계산만 해도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최소치예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물가가 연평균 2% 안팎으로 올랐거든요. 앞으로도 보수적으로 2%만 잡아도 20년 뒤 100만 원의 가치는 지금 6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더 크게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기준이 바로 6억 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은퇴 전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만 자산을 묶어두는데 정작 은퇴하면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 최소 40%는 현금성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억이라면 4억은 주식, 채권, 예금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퇴 직후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구조 다변화입니다. 국민연금만 믿는 건 위험해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소득 대체율은 평균 3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 소득이 월 500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받는 돈은 185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나머지 315만 원은 본인 자산이나 다른 연금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즉 IRP나 연금저축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부터 매달 5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 넣으면 60세 이후엔 월 100만 원 가까이 평생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노후의 안정성을 확 끌어올려 줍니다. 셋째, 은퇴 후 지출 관리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퇴직 후 5년이 고비라는 거 아시죠? 바로 이 시기에 자산의 절반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여행, 자녀 결혼, 집 수리 이런 큰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은퇴 직후엔 지출 다이어트를 꼭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정 지출부터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같은 고정비를 조정하는 게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제 주변 62세 은퇴자는 은퇴 직후 차를 2대에서 1대로 줄이고 통신비를 알뜰폰으로 바꿔서 매달 40만 원 이상을 아꼈습니다. 그 돈이 30년이면 1억 4천만 원이에요. 작은 절약이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만 믿기에 함정이에요. 집값 오르니까 집 하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은퇴하고 현금 흐름이 막혀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 자금으로 집을 담보 대출 잡았다가 연금이 줄줄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 버린 경우도 봤습니다. 둘째, 과도한 투자 욕심입니다. 은퇴 후에 불안하니까 단기간에 돈을 불리려는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고위험 투자에 덜컥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은퇴자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원금 보전이 우선이지 수익률 욕심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연 34%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셋째, 자녀 지원의 늪입니다. 은퇴 설계 다 해놔도 막상 자녀 문제 앞에선 무너집니다. 결혼, 유학, 창업 지원 이런 걸로 수억이 나가 버리면 결국 본인 노후가 무너져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노후는 부모 책임, 결혼과 자립은 자녀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6억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고 그 이유는 생활비와 물가, 그리고 장수 리스크 때문입니다. 준비 방법은 현금성 자산 확보, 연금 다변화, 그리고 은퇴 후 지출 관리예요. 그리고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건 부동산만 믿지 말 것, 고위험 투자에 덤비지 말 것, 자녀 지원에 무너지지 말 것. 결국 은퇴 준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매달 지출을 조정하고 자산을 유동성 있게 만들고
연금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은퇴 후 삶, 정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침 알람에 쫓길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사실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드디어 내 시간이 생긴다는 기분이 들면서 평생의 노력 끝에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을 꿈꾸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니 은퇴 후에도 문제 없을 거야. 부동산이나 연금으로 어떻게든 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퇴는 신나는 해방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60대의 은퇴 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한 전직 변호사의 사례입니다. 당당히 노후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3년간 자유를 만끽한 뒤에야 노후 파산이라는 절망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은 3가지 다른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60대의 백수가 되어버린 전직 변호사. 우선 이분은 30년 넘게 법률 업계에서 일했고 50대 후반부터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꾸준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자산도 어느 정도 모아둔 상태였고 주변 지인들은 당신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겠네라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래서 본인도 나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 한 3년쯤 해외여행 다니며 쉬어도 문제없겠지?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3년간의 세계여행. 첫 해에는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젊었을 때 공부하러 잠깐 가봤던 영국, 프랑스를 다시 찾아 문화를 즐기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여행하며 이게 진짜 삶이구나를 만끽했죠. 둘째 해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았습니다. 동남아는 물가가 싸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으니 한 달 살기에 최적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때부터 호텔과 식사, 문화체험 등 사소한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해에는 중남미까지 건너갔습니다.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남미 대륙을 여행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3년을 멋지게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그가 장기간 비웠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의 의뢰가 끊겼고 명성 또한 예전 같지 않았죠. 막상 다시 사무실을 열려 해도 3년 사이 법령과 트렌드가 변해서 재교육이나 정보 업데이트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60대 초반에 접어든 시점에서 다시 일한다. 는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행 경비로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말았습니다. 현지에서의 쇼핑, 다양한 체험 비용, 비행기와 숙박 업그레이드 등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훌쩍 넘긴 경우가 잦았죠. 그는 내가 이 정도 쓰는 건 문제없어. 변호사였잖아?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결국 노후 파산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매달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으로는 생계비조차 버겁고 예금과 적금을 이미 다 써버렸으며 부동산도 3년 전에 처분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무직 상태에서 한 달 살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러 은퇴 후 대책을 새롭게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2. 은퇴 후 삶에 대한 다른 3가지 사례.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나요? 한두 번 여행 갔다 왔다고 누구나 노후 파산을 겪는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은퇴 준비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 비슷하게 은퇴 후 삶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아 고생했던 또 다른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사례 A 58세 퇴직 공무원, 자녀 유학비에 발목 잡히다. 이분은 58세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자녀 유학비로 지원했습니다. 본인도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자녀가 유학을 가서 정착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각종 부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는 해도 장기적으로 높은 지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슬슬 적자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급하면 집 한 채 정리하면 되지라고 했던 그 계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결국 자녀 유학이 끝나고도 이미 연금에 대부분을 쏟아부은 상태였고 그 뒤로는 자녀에게도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은퇴 이후 내가 더 이상 벌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채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진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큰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 재원에 대한 확실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명예퇴직금이나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쉽게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B 56세 대기업 임원, 잘 나가던 투자, 실패로 파산 직전. 평생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임원 출신 어씨는 퇴직 후에도 자신이 투자에 대해선 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서 곧장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 시점에 그가 뛰어든 시장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코로나, 금리 인상, 세계 경기 침체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연달아 터졌죠. 여기서도 예전처럼 버틸 여유 자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자금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회사에서 받던 월급과 보너스가 사라진 상황에서 예전 투자, 실패 때처럼 장기전을 버틸 만한 여력은 없었습니다. 결국 노후를 위해 목돈을 남겨둔다던 계획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현재는 손해본 투자금을 메우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까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교훈. 은퇴 시점에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매우 리스키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례 C 60세 전직 교사, 건강 문제로 의료비 폭탄 맞다. 어 씨는 60세에 정년퇴직을 맞은 전직 교사입니다. 가족과 사이도 좋고 퇴직금과 연금이 받쳐주니 나는 꽤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죠. 심장질환이 갑작스럽게 발병하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의료비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별도의 재활치료 비용, 약값 등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았어도 이 돈이 몇 년은 편히 지낼 생활비가 아니라 병원비로 순식간에 빠져나간 거죠. 게다가 몸 상태가 예전만 못하니 가벼운 일이라도 할 수 없어서 추가 수입을 벌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예적금까지 깨서 병원비를 충당하다 보니 23년 만에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 문제는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그의 말은 노후 의료비가 얼마나 예측하기 힘든 지출인지 잘 보여줍니다. 교훈.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험이나 의료비 대비책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은퇴 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위의 사례들을 보면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은퇴를 하셨거나 곧 은퇴할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아래 몇 가지 사항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재무 설계의 구체성.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 매달 생활비와 즐길 거리 여행, 취미 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년 목표 대비 얼마만큼 쓰고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도 꾸준히 체크해야 해요. 위험 분산과 안전장치. 투자는 은퇴 후에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큰 위험을 지지 않는 방향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과 의료비 대비는 필수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수익 창출 방법 모색. 은퇴 후에 전업으로 일하는 건 힘들 수 있지만 적은 시간과 체력으로도 가능한 일자리를 찾거나 소소한 부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미리 제2의 직업을 설계해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겠죠. 소비 습관 점검. 현역 시절에 큰 지출에 익숙하다면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이어져서 무의식적으로 소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내가 정말 필요한 데만 비용을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마무리 당신의 은퇴 이후를 다시 생각해보자. 60대 백수가 된 전직 변호사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나 언론을 통해 접하는 사례 중에 비슷한 유형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거라 믿었는데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차례로 닥쳐 결국 파산까지 가는 경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은퇴 후 소득을 꼼꼼하게 점검하기. 투자나 소비 습관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절하기.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기. 결국 은퇴는 그 순간에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도 함께 안겨줍니다. 3년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진작 그만둘 걸 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동안에도 그 뒷면에는 나중에 맞이할 재정적 리스크가 천천히 쌓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니까요. 여유 자금과 다양한 보험,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둔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여행도 즐기고 새로운 도전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계획과 꾸준한 점검이라는 기본기가 깔려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께서도 멋진 은퇴 후 삶을 꿈꾸시되 그 꿈을 지지해줄 튼튼한 재무 설계를 꼭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 정도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안일함이 아닌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와 사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3년 후 파산이 아닌 오래오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